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오늘은 7월달 가계부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영상에 공개하게 된 계기는 저처럼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사회초년생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부님들께서 다른 집들은 가계부 어떻게 쓰고 사나 다른 집들은 얼마나 쓰면서 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했으면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가계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계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통제 효과를 받고 싶으면 예산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댓글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2인 가족인데 제가 현재 식비를 예산 40만 원을 잡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용돈으로도 식비를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식비는 40만 원 이상 매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이 크다 작다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은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하는 거에 취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옷 입는 걸 좋아해서 매달 옷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과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장품 예산을 조금 높게 잡고 다른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옷을 좋아하시는 분은 옷에 대한 예산을 좀 크게 잡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줄이시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쇼핑하는 거, 미용에 대해서는 둘 다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경험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좀 실용적인 가전 같은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비가 다른 집보다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할 때는 한 달에 20만 원 식비 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30만 원도 해보고 다시 25만 원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40만 원에 작년부터 완전히 정착을 한 상태예요. 저는 3, 4년 동안 돈 관리를 하면서 저희 집에 맞는 식비 예산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예산, 나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만족하는 소비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예산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정비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7월 가계부는 이제 고정비에서 약간 폭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7월달은 재산세가 나오는 달이어가지고 주거비 부분이 좀 오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14만 원인데 관리비가 14만 6천 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4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낼 때는 제가 항상 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 같은 거 검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이벤트 혜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역시 카드사가 좀 이제 힘든가 봐요. 제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할인받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게요. 참고하셔서 다음번 재산세 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비인데요. 드디어 저희 집 통신비가 이제 10만 원 이하대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단말기 할부 2년이 끝났고요. 남편은 끝난 지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비는 4만 1천 원, 제 핸드폰비 같은 경우는 3만 9천 원이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국민카드 할인 5천 원이 들어가서 3만 9천 원대가 나온 거고 그리고 TV 인터넷이 1만 6천 원대입니다. 주유비 같은 경우는 4만 9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용돈인데요. 7월달 남편 용돈 25만 원은 코로나 생존 자금으로 이제 대체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생활지원금 나오는 그 카드로 점심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돈 주지 않는 것을 예비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예비비로 넣지 않고 이제 가계부를 적었고요. 그 다음은 비고정 지출입니다. 이제 식비부터 비고정 지출인데요. 식비는 39만 원이 나왔습니다. 배달비가 엄청 나왔어요. 제가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배송을 엄청 시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이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번 정도 먹은 거죠. 한 번에 2만 원 정도 먹으니까. 그리고 필수품 쇼핑 서비스는 이제 제가 예산을 35만 원 잡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32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필수품 쇼핑 서비스를 하나의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가전을 살 때도 있고 뭐 소모품 살 때도 있고 그리고 필수품 생필품이랑 이런 거 저는 꼭 사야 되는 모든 물건을 그냥 필수품에 넣거든요. 대분류 필수품 안에 이제 소분류가 생필품,
친구 주방용품, 그리고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그냥 기타에 넣어서 필수품에 넣어 놓습니다. 필수품이라는 이제 제가 대분류를 만든 이유는 어떤 물건을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샀는데 사실 이게 내가 꼭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삶에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내가 쇼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속상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돈을 썼어 이러면서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필수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대분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필수품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내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니까, 꼭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필수품에 이제 이번 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패드랑 그리고 핸드폰 급속 충전기를 샀어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냥 일반 충전기로 하면.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자꾸 한 자릿수로 가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면서 이제 제 생일 핑계를 대고 아이펜슬 케이스를 샀습니다. 남편도 애플 펜슬 케이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5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또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나 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쇼핑은 요번에 이제 가전 가구를 좀 샀어요. 요거 뒤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산 게 요번 달에 이제 가계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소파 옆에 두는 사이드 테이블을 샀습니다.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합쳐서 14만 6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요번 달에 좀 많이 썼어요. 이 자기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다 예산을 채워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절약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개발 비용 같은 걸 아껴서 다른 데 막 자꾸 식비로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블로그 강의를 하나 접수를 했어요. 자유의지님 강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이어가지고 인원수를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빨리 일주일 안에 강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행크 에듀의 자유의지님 강의가 있어서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그거 듣고 있고요. 제가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강의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유의지님 강의가 1일 1포스팅을 이제 같이 단톡방에서 조별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1일 1포스팅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 하다가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벌써 8일째 1일 1포스팅에 성공을 했어요. 블로그도 지금부터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제 이제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블로그도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 비용으로 이번에 책도 샀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요거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돈의 속성이랑 그리고 김미경 작가님 책이랑 또 마지막으로 더 해빙, 요즘 난리죠. 이 책을 3권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다 완독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보고 싶은 챕터만 이제 보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강의 준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조사비인데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8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일 때 남편이랑 회를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그 회 시켜 먹은 것도 여기 경조사비에 넣었고요. 왜냐면 식비에 넣게 되면은 약간 또 식비가 폭발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경조사비에 넣었습니다. 또 엄마랑 같이 밥 먹은 것도 경조사비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댓글로 그런 댓글 달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경조사비에 넣어야 하는지 식비에 넣어야 하는지 내 용돈에 넣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비 예산이 많이 남은 달이다 그러면 식비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용돈이 많은 달이다, 용돈이 많이 남은 달이다 라고 하면 용돈에 넣기도 하고,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산세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예산을 초과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가계부가 때려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번 달은 엄마랑 같이 밥 먹은 내용을 경조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커피를 마신 것은 그냥 제 용돈으로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 총 예산은 176만 원. 사실은 경조사비 부분을 좀 빼야 되는데 어쨌든 경조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176만 원이었고요. 총 지출은 18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만 원 정도 초과를 했어요. 재산세가 40만 원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남편이 생존 자금을 이제 용돈으로 사용을 해서, 원래는 생존 자금도 제가 대부분 다 예비비로 넣어두려고 했는데 7월달은 그냥 재산세 때문에 건너뛰기로 했어요. 제가 작년에 경조사비 관리 방법 이런 것도 영상을 제작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 초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경조사가 3, 4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경조사비를 따로 관리하곤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점점 결혼식이 줄어들더니 이제 올해는 정말 결혼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조사비를 한 달에 2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20만 원 넘어갈 때는 설이랑 추석 때랑 어린이날 있는 5월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달 같은 경우는 전달에 있는 경조사비랑 합쳐가지고 마련을 해놓고 전달에 있는 거랑 합쳐서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다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경조사비랑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따로 마련을 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가는 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통장을 막 빼놓거나 뭐 예금으로 조금 빼놓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돈 관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자기 개발에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계부 쓰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최소한으로 할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습관은 지키면서 편하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그냥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달이었습니다. 가구나 이런 것도 많이 샀는데도 이번 달은 예산 크게 초과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월 22일에 첫 강의, 이제 재테크 강의를 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재테크 강의를 열고 나서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랑 이제 가계부 쓰기를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이제 선저축 후소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를 잘 생각이에요.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신용카드 있는 거 계속 사용하고 9월부터는 이제 신용카드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르고 하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할인을 받고 있어서 그거는 잘 살려가지고 돈 관리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가 진짜 줄어드는지. 오늘 7월달 가계부 리뷰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